시간이 많지 않은 질문 구체적인 거. 질문하세요. 아니면 이따 저기가 삼겹살 먹으면서 아니 여기서 그래도 네, 하세요. 지원했다가 SBS에 탈락했을 경우 그 다음에 불이익이라든지 징열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불이익은 저는 없는 걸로 압니다. 또 지원해도 돼. 네. 뭐 근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 남녀 차별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아무래도 드라마 너무 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조연출 시작하면 들어와서 신입사원 오면 한 달에 하루 이틀 집에 갑니다. 거의 그 사무실 자고 밤새고 뭐 그거 하니까 조연출 1년 하고 나면 체중이 한 7, 8kg 늘어요. 밤새고 야식 먹고 뭐. 근데 어찌됐든 대신에 조연출 기간이 끝나면 연출이 되는 순간 딱 바뀌는 거죠. 회사 일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꼭 그 몇 번 방송사 드라마 PD 1년에 3, 4회에서 기껏해야 많이 뽑으면 10명이에요. 이번에도 뭐 몇백 대였던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러면 외주사 가세요. 외주사. 외주사 가서 하면 드라마 방송사 조연출은 그야말로 걔가 접하는 세계는 이만큼 하죠. 걔가 하는 일도 이만큼밖에 안 돼. 폭이 좁아요. 외주사 가면 제작부 일도 해야 되고 연출부 일도 해야 되고 이 일 저 일 하면서 마케팅 일도 해야 되고 해외 뭐 진짜 전문가가 돼요. 진짜 전문가. 방송사 PD, AD 아는 건 이만큼이에요. 근데 외주에서 제대로 큰 친구들 보면 이만큼 합니다. 외주사에 가서 잘하면 그러고 나서 자기 뭐 집안적으로 독립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프로덕션이라는 게 무슨 50명, 100명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명, 4명이 해서도 좋은 작품 만들어서 하나님 보세요. 저도 회사 만들 생각도 없고 투자할 생각, 받을 생각도 한동안 했어요. 저도 작년까지만 또 5년에 20억 스카우트에서 받았는데 30억 주면 간다고 그랬습니다. 30억 주면 간다고 그랬는데 완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예를 들어 시크릿 가든 같은 거 한 작품 잘 기획하고 딱 터뜨려 보세요. 그럼 한 30억 가량, 적게는 20억 가량 수익이 생깁니다. 4명이서 20억 뭐예요? 너 경상비 쓰고 15억 4명이 나눠먹고 이러면서 탱자탱자 하면서 야 우리 내년에 뭐 할까? 여행 다니면서 제가 아는 작가 중에 채모 작가가 있습니다. 주말 그 이웃집에서 썼던 작가. 그 친에 1년에 한 10억 봅니다. 6개월, 9개월 정도 일하죠. 대신에 한 3개월은 일본이나 외국 가서 쉬면서 충전하고 옵니다. 그리고 또 작품하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잖아요. 또 저 뒤에 그 요즘에 SBS 드라마가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좀 SBS 스타일이 그러니까 편성되는 드라마들이 좀 스타일이 좀 일반적인 특징이 있다고 보는데 기획이나 편성 선택에 있어서 가장 고려하는 점이 혹시 있는지? 앞으로 이 창의 산업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획하는 제가 한 6가지 갖고 기획합니다. 기준입니다. 6가지. 근데 제가 연속극 말고 미니 시리즈 제가 주로 담당인데 제가 작년에 국장되면서 얘기했던 게 난 젊은 드라마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창의 산업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6가지가. 첫째, 애니 뭐겠어요? 뮤입니다. 해봐야 돼. 새롭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때요? 아이는 인터레스팅입니다.
B는 뭘까요? 브라이트. 제가 브라이트라는 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밝은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이 브라이트는 짜증 안 나요. 여러분 짜증나는 드라마 보고 싶지 않죠? 짜증나는 얘기, 짜증나는 뉴스 안 보고 싶죠? 돌리죠? 비호감 배우 나오면 돌리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S는 뭐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섹스도 나오고 나올 수 있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뭘까요? 맞추는 사람가 있다. 장학금 2만원 줄게. 스피드. 어? 섹스 스피드 아니야? 머리 아프고 복잡한 거 싫어요. 대가리 아프고 싫습니다. 아이는 뭘까요? 응? 흥미 있는 인트러스트 아니야? 인터넷은 아이는 인포메이션, 새로운 정보.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어때요? 의학 드라마 보면서 새로운 정보 보면서 그 정보에 또 매기도 하고, 대장금 보면서 뭐 어떤 음식이 저거 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갈수록 전문직에 대한 전문 정보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응? 그걸 쉽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것이었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H는 뭐겠어요? 휴머니티. 감동이 있습니다. 이 6가지 기준으로 저는 기획을 합니다. 6가지 기준으로. 그래도 안 되는 건 많아요. 신호도 말아먹었고. 신이? 응. 민호랑 시간에 데리고 가다 말아먹었어. 그거 재밌었어. 감독을 잘못 만나서. 한국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처럼 되게 가능성이 시즌제로 바뀌는 막 시즌제가 일반적으로 되거나 소재가 다양해지거나 뭐 작가팀이 크게 정리된지. 시장이 커지면 일단 그 예전에 스태프들을 하면 예전에 그 드라마 끝나고 쪽봤자 한 50명 배우 스태프 50명 60명 모았습니다. 요새는 한 200명 모습니다. 배우 하나에 8명 따라다니고 각 부 스태프도 여러 분야로 세분화됐어요. 요새는 뭐 촬영 드라마 DI 작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가 많이 늘어났어요. CG도 하고.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드라마의 큰 축이 대한민국 드라마처럼 굉장히 연속성이 강한, 중독성이 강한 드라마예요. 대한민국 드라마의 특징입니다. 일본 드라마도 시츄에이션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러니까 일본 드라마는 어때요? 좀 맹숭맹숭해요. 뒤에 안 봐도 며칠 있다 다른 거 봐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드라마 어때요? 다음 거 안 보면, 특히 대장금 같은 거 보면 다음 거 안 보면 미쳐버리잖아요. 본방사수 뭐 개난리 치는 거죠.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네는 왜 시즌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냐? 미국 사람 기본적으로 텔레비 볼 시간이 없대요, 별로. 그래서 이 언제 들어가서 보더라도 그 캐릭터만 어느 캐릭터가 보이고 이야기도 한 해에 끝나는 걸 보는 걸 한대요. 그래서 그런데 요즘 미국도 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리얼라이즈드 된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연속극 형태의 드라마를. 그 이유는 요새 미국 애들도 이 예파드나 다시 보기를 발전하면서 좋다 그러면 한꺼번에 휴일 날 잡아서 보는 애들이 생기면서 24 같은 거 있죠. 그런 드라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쪽은 우리의 장점이 연속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고 와대 조금씩 등장할 겁니다. 시즌제가 조금씩. 근데 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근데 미국도 시즌제 하면서 연속 드라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균형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좀 한계가 있고, 굉장히 이 전문화된 드라마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어디에? 케이블과 지상파는 다릅니다. 지상파는 굉장히 보편적 정서를 추구하고
그리고 보편적 얘기 찾아가고 케이블 들어갑니다. 케이블과 지상파의 그 소비 트렌드가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케이블은 시즌 장애가 더 좋습니다. 근데 지상파는 좀 어렵죠. 근데 대한민국 드라마도 시즌제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그 PD지원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인상적인 제가 좀 예전에 합숙할 때는 제가 2박 3일 합숙 끌고 가서 사흘 내내 술 먹였어요. 사흘 내내 술 먹고 마지막 날 그 낮에는 계속 기획안 발표시키고 연락 까고, 그러고 나서 사흘째 된 날 새벽 3시까지 술 먹이고 5시에 산을 끌고 왔죠.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만 제가 합격시켰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머리 좋아도 아까 얘기했죠. 머리 좋은 거예요. 그거 쓸 용기도 없고 쓸 뭐가 없는 사람 뭘 뽑아요. 조금 머리 부족해도 무대 보러 야 너 이거 해. 예 알겠습니다 하는 애들이 더 해낼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처럼 약간 또라이처럼 생겼잖아요. 면접 볼 때 그런 거 제가 한혜정 강의로 했었는데, 한혜정 제자가 아닌데 아이 새끼 먼저 보는데 살짝만 여러 번 틀렸더라고. 그 순간에 아마 확 틀렸어. 야 국어도 못하는 애가 무슨 시골 방송관도 야 원래 시골 좀 따라들었어요. 근데 뭐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진정성과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주는 거죠.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양 예능은 저도 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도 하고 송민아 지식반도 했는데 딴 거 없습니다. 제가 그 백범 김구 암살 사건을 다루면서 했는데 그때 그게 잘 만들었다고 칭찬도 받고 있는데, 내일이 방송이면 오늘 밤까지 내가 울산 내려가서 그거죠. 30분을 만들기 위해서 30분짜리 테이프 100개를 썼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그 이름만 알고서 백범 암살 그 살해 암살 시도를 한 1차, 2차, 3차 시도가 있었어요. 1차 시도 한 사람이 정태익이라는 사람, 정의태. 그 사람이 어디 울산에 산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내일 방송이야 그냥 대충 나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애들 시켜서 야 울산 전화하고 다 뒤져봐. 정의태라는 사람 찾아봐. 6개가 나오더라고. 6개, 10개쯤 나왔어. 야 전화해봐. 1, 2전 고향이 저쪽 평북 어디 쪽 딱 한 사람 나오더라고. 야 가자.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내려갔지. 집 앞에 3시간 기다렸다 그러고, 이 사람 결혼식장 갔다가 술 먹고 오더라고. 몰래카메라 들고 들어가서 얘기하다가 이 사람 몰카를 이제 하니까 온 거죠. 그래서 저를 울산 중부경찰서 신고해가지고 폭력행위로 제가 여기서 조사를 받고 그걸 했죠. 근데 그런 고집스러운 끼나 그런 연기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력도 좋아야 됩니다. 싸움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 뭐 여러분 스스로한테는 치열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치열해본 적 있나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MBC 프로듀스 노조위원장도 했습니다. 싸움다 해보세요. 재밌어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아요. 저 작가 교육은 제자들하고 매주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다 해봤어요. 그냥 거기 노는 게 아니고 그들과 호흡하면서 또 젊은 새로운 트렌드를 저는 읽어내는 거죠.
저는 얼마나 행복해요. 저희 집사람이 제 전화번호에 한만 여자 이름이 적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자 작가야, 여자 연출가야, 제자야, 뭐야, 뭐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또 질문 아까 답이 됐나? 그거는 이제 기본은 그거예요. 기본은 이 분야에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그걸 정말 머릿속 지식 아니고 얼마나 해낼 수 있는가 그거하고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일종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150명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하면서 잘 일을 끌어갈 수 있는가 인화 엄청 많이 듭니다. 저희도 뽑은 애들 중에 또라이들 몇 명 있어가지고 걔네한테 머리 아파요. 잘릴 수도 없잖아요. 노조 때문에 잘릴 수도 없고 다른 부서도 다 안 받겠다고 그러고 팡팡 누르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복 타고난 거지. 일 하나 더 하고 뭐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갈수록 더 요구합니다. 그죠? 거기에 플러스 민간성, 진정성, 아까 얘기한 실천력, 실행력 이런 것들이 네, 질문 한 2개만 더 받고 이제 자리를 옮길까? 아마 그 강의가 명강의라서 그 질문이 없을 거예요. 얼른 하세요. 사소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아무거나. 평소에 그러면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어떤 매체를 접하세요?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가장 저는 상상력과 트렌드가 있는데 신문을 많이 봅니다. 신문 많이 보고요. 또 TV도 많이 보고 대신에 신문에 무슨 면을 많이 보냐면 출판면을 많이 봅니다. 출판면을 보면 그 출판 새로운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책이 대충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도 나오고 그걸 통해서 내가 모르던 사실도 알지만 왜 이 책이 지금 이 타이밍에 출간됐을까 하는 기획 타이밍이라는 거죠. 타이밍이란 중요한 게 기획에서 타이밍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JSA라는 영화 아시죠? JSA라는 영화가 YS 시절에 한다고 그랬다고 해봐요. 다 이거 국정원 가서 올라가 볶는다고 그래서 아예 만들지는 못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때가 된 거죠. DJ가 정일이 형이랑 그렇게 합숙하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JS의 김은중이 살인 사건 있었잖아요. 그 진범 누구 타살이나 자살이나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JSA 관련 소설도 나왔고 사람들이 그걸 수용할 태세가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죠. 그게 타이밍인 거예요. 기획 타이밍. 아니 나 혼자 잘 알아서 나 혼자 그래 이거 하면 될 거야.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수용할 태세가 안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모르면 저 무슨 얘기야? 낯서네? 그럼 어떻게 해요? 몰입이 안 되는 거죠. 몰입이 안 되는 건 재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 시청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인원의 광장이라는 소설 알죠? 근데 그 중립국을 선택한 사람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1988년도에 KBS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브라질로 간 사람, 인도 간 사람, 미국 간 사람들 다 인터뷰를 만들었어요. 화제가 안 됐어요. 근데 MBC에서 몇 년도 만들었네? 1995년인가 2005년인가 만들어서 그해 방송대상 받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여유도 생겼고 그것에 대해서 좀 알기도 하고 수용자의 어떤 수용 태세가 됐다는 거죠. 그게 결국 기획의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대중문화는 제가 늘 대중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보만 앞서가고 대중문화 한 보 앞서가면 대중들이 낯설어서 몰라요. 반보만 앞서가고 반보는 뒤에 걸치라는 거죠. 그럼 뒤에 걸친 거 해서 그런 것도 같이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누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었다. 다 인류학과생만 있나요? 인류학과 아니신 분들 얘기하세요. 학부생 때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공부 열심히 했냐고.
아까 안 했다고 했잖아요. 아, 뒤에 들어왔어, 뒤에. 예, 저 학교 다닐 때요. 그 당시에 우리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지하서클 여러분들 지하서클 활동을 하다가 2학년 때 잡혀가서 경찰서 두고 끌려가고 2학년 때 정황 먹고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저 인류학 그때 세월이 좋아서 졸업 정원제니까 제가 들어왔죠. 나 지금 생각하면 들어주지 못해요. 저 영어도 잘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 부딪힘이 배웠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연기도 저 영화도 한 4편 출연도 했고 제가 지금도 저번에 윤호도 제가 연기 특강을 해줬어요. 딴 거 없어요. 몸으로 부딪혀서요. 20년 하면 배워요. 한기를 파니까 하는 걸 파니까 그 인류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진도 시킨 것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그 인류학에 대한 전문은 우리 강 선생이 잘 알 테고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문화 상대주의하고 또 뭐 있죠 뭐 기본 인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패러다임 같은 거. 졸업한 사람 얘기해. 힘이 돼. 아니 저는 그건 있었어요. 인류학과 졸업하면서 편협된 사고보다는 좀 제가 굉장히 시골에서 자랐고 어렵게 자랐고 거기에 광주안들이 있었고 또 서울 그 가난한 그 자취생활도 했었고 영화도 했었고 뭐 별거 다 해봤죠. 삶 속에서 배운 거죠. 부딪혀서.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요새 젊은이들이 너무 안 부딪히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 아들도 뭐 원서 쓰고 뭐 하나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책임질 건데. 저는 우리 아들 그냥 골프 치러 갑니다. 왜 웃어요? 내가 먼저 죽어요. 아들보다. 내가 끝까지 책임질 못 지는데 지가 알아서 잘 살게 해줘야죠. 그거 맞지 않나요, 여러분? 어제 강 선생이 삼겹살 산다니까 도망가지 말고 밤새도록 술 마시긴 하지는 않을 테니까. 오늘 면접 봤구나. 편하게 하시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송만이 전부 아닙니다. 방송도 있고 방송이 안 되면 다른 유사 방송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유사 방송들이 앞으로 더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넓게 보시고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그렇게 하시면 다 머리 좋고 인간성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공부하느라고 뭐 저거 하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노는 데서 나옵니다. 아니 마찬가지는 정말 그 두산 박용만 회장 아들인가요? 광고 천재? 그 사람 나이키 죽돌이였대요. 고등학교 때. 그 광고 있잖아요. 총 쏘고 있는데 이렇게 전봇대 붙이면 그 총신이 바로 자기한테 와 있는 그 광고 포스터 만들고 있던 유명한 친구. 저 머리 빡빡 깎고 다녔어요. 네. 그 친구 죽돌이하고 뭐하고 미국 가서 뭐 전공을 몇 번 바꾸고 뭐하고. 근데 인생은 대학 때 결정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50대 가서도 새로운 인생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아줌마도 연애도 하고 삶도 즐기고 여행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쓰고 돈 없어요. 돈 없으면 일해야지. 여러분 건투를 빕니다. 이상입니다.